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박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았듯이 중고재판소리라고 하는 것을 부르면서 우리 충청도의 옛소리가 다시 한번 크게 부활했으면 한 그런 바람으로 예술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고재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중고나라, 중고자동차, 중고제품 생각나시죠? 네, 그럴 때 그 쓰는 한자가 뭘까요? 가운데 중자에 옛고자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중고재 이러면 옛날 건데 지금까지도 조금은 쓸 수 있는 거, 유효 기간이 남은 것. 그래서 한 번쯤 유행을 했지만 다시금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중고 제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이 중고재 판소리는 서편제나 동편제처럼 판소리의 한 유파를 뜻합니다. 유파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학파와 같이 어떤 한 맥락을 이룬 거대한 줄기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중고재 판소리는 어느 지역에서 발달을 했느냐, 어디에서 발달했을까요? 네, 충청도 경기도 지역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소리를 중고재 판소리 이렇게 부릅니다. 중고재 판소리가 경기 남부 지역과 충청도 지역에서 많은 명창들을 배출하면서 그게 하나의 흐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중고재 판소리는 이후에 동편제로, 그리고 동편제는 다시 서편제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면서 점점 옛 소리로 밀려나가게 되었지요. 예전에 있었던 것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시대 흐름에 밀려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중고재 판소리를 제일 잘 불렀던 명창들이 누가 있을까요? 네, 모르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할 기회를 많이 주셔서. 중고재 판소리는 금강줄기를 따라서 우리 공주부터 논산, 서천까지 이어지는 그 금강권에 많은 명창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우리 공주에는 어떤 분이 계시죠? 네, 박동진 명창 이제 현대 명창으로 계시고 또 이제 과거 시대 조선 후기 구한 말에 딩동댕 이동백 명창도 계시고 또 우리 공주 출신의 중고재 명창이 계시죠. 바로 황호통 명창이 있습니다. 황호통 명창. 또 박상도라고 하는 명창이 있습니다. 박상도. 그리고 또 김석창이라고 하는 명창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공주에서 태어나시고 활동을 하시다가 대부분 다 한양에 올라가서 임금님 앞에서 소리하면서 큰 스타가 되신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황호통과 박상도는 거의 연배가 같은 1850년대생들이거든요. 1850년이면 얼마 멀지 않아요. 그런데 이 황호통 선생은 어디서 태어나서 공부를 했느냐? 태어난 곳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계룡산 자락의 숫고개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이 공주 읍내에 와서 팔면서 생계를 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황호통이 워낙 음악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 풍채도 좋고 힘이 좋았겠죠. 나무찜을 지고 이러니까. 근데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강경에 있는 김정근이라고 하는 중고재 명창한테 황호통이 소리를 배웠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계룡산 그 숫고개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지금 찾아봐도 숫고개가 어딘지 모르는데 그 숫고개에서 소리를 딱 지르면 사방 30리까지 들렸대. 그랬을까? 그땐 차도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굉장한 큰 성량을 가진 대단한 소리꾼이었다라고 약간 과장되겠지만 지금도 전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황호통은 매우 목소리가 크고 그리고 특히나 목소리 노래를 낼 때 소리를 그냥 자분자분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라 호통 치듯이 한다고 그래서 별명이 호통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실제 그분의 본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황호통은 공주 계룡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에서 숫고개에서 나무 장사를 했는데 시내에 다니면서 이 가명 근처 반죽동에 충청 가명이 있었죠. 그 가명 근처에 감사도를 뿐만 아니라 이제 양반들 아전들의 눈에 들어서 곧잘 불려다녔대요. 그러다가 너무 잘하니까 한양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고종 시절인데 고종 시절에 고종 앞에서 소리를 딱 내니까 와, 그 호통 치는 기운이 참 장하다 이렇게 칭찬해주면서 벼슬을 줬답니다. 동지라는 벼슬을 줬어요. 황호통은 그걸 명예직이지만
평민이었다가 벼슬을 받는 그런 영예를 누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소리를 했답니다. 반죽동에 가면 지금도 사대부고 앞에 옛날에 공주고등학교 학생들과 사대부고 학생들이 하숙이나 자취를 했던 하숙마을이라고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숙마을에 한옥이 하나 있거든요. 그 옛날 거부였던 김갑순의 사랑채라고 하는 그 건물이 지금도 복원되어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황호통과 황운열 그 아들과 아버지인데요. 그 황호통 부자가 소리를 거기서 했다고 그래요. 또 우리 옥룡동 가보시면 대추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동백 선생님이 바로 그 옥룡동 대추골에서 한동안 기거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길을 새로 내면서 그 도로명을 기왕이면 문화예술의 고장인 우리 공주에는 한쪽 길이라도 이동백 소리길이라고 명명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행정 쪽에서 힘을 써서 이동백 소리길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바닥에도 크게 써놨고 위에도 이렇게 팻말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 팔도에 소리꾼 또는 전통 예술인들의 이름이 붙은 도로명이 있나 이렇게 조사를 해봤거든요. 했더니 두 군데가 있더라고. 스산에 가면 스산에 고수관로라는 게 있어요. 고수관로. 그 고수관 선생의 명창 이름인데요. 고수관이. 그리고 전주에 가면 전주의 전북 도립국악원 앞에 있는 큰 길을 그 지역에서 매우 유명했던 옛 명창 권삼득이라고 하는 명창 이름을 따서 권삼득로 이렇게 지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공주가 저 앞서서 우리의 고장 안에 옛 자취를 잘 명명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동백 선생과 함께 중고제 소리의 거두로서 대스타로서 구한말에 그리고 근대 시기 일제강점기에 이름을 날렸던 인물이 바로 김창룡입니다. 이 김창룡은 일제강점기에 굉장히 소리를 잘했어요. 이동백 못지않게 잘해서 근대 오명창 중에 한 명으로 꼽혀요. 근데 근대 오명창, 그럼 근대를 보통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시기를 근대로 보는데 그 근대 오명창에 바로 우리 옥룡동에 기거했던 이동백, 그리고 이동백 집으로부터 한 500m 떨어진 데 김창룡이 또 살았거든요. 그래서 김창룡, 그리고 나주의 김창환, 구례의 송만갑, 그리고 익산의 정정열, 이렇게 5분의 대스타 명창을 뽑습니다. 그때 근대 시대 일제강점기까지는 그래도 우리 조선 민중들이 가장 즐겼던 주요 음악 레퍼토리는 바로 판소리나 민요나 우리 토속적인 향토적인 음악들이었습니다. 이제 막演歌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트로트가 전성시대라고 하는데 그 트로트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전통가요演歌가 일제강점기 막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조선 민중들한테 그게 좀 낯설어 아직은. 그리고 간들간들한 것이 영 마음에 들들어. 그런데 그때까지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우리 전통의 음악인들이 역시 옛날 것이 나란 망했어도 그리고 머리는 상투를 잘라서 양복을 입고 있더라도 어른들이 내려줬던 늘 들었던 그 가락이 익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이동백이나 김창룡, 아까 얘기한 익산의 정정열, 나주의 김창환, 구례의 송만갑, 이런 5인물은 근대 오명창 이러면서 서로 손을 꼽으면서 극장마다, 지금 극장은 시네마 말고 공연장이죠. 공연장마다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었습니다. 그런 극장들이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연흥사라든지 광무대라든지 단성사라든지 이런 극장이었어요. 공연장. 근데 우리 단성사, 종로 3가의 단성사 아시죠? 거기 오래된 영화관인데 사실은 일제강점기까지는 영화가 들어오기 전에 공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한양에서만 그렇게 공연장이 흥행했던 게 아니라 바로 공주에 지금 아카데미 극장, 옛날 공주극장, 그 극장이 바로 김갑순 씨가 만든 금강관이라고 하는 호서 최초의 극장입니다. 이 충청도 중부 지역을 통틀어서 가장 처음 생긴 공연장이었다고 그래요. 그것도 이제 근대식으로 현대식으로 2층 객석이 있었고 무대가 있는. 그래서 거기에 공연됐던 사진들을 보면 사람들이 아주 빼곡히 앉아 있어요. 거기서 어떤 종목들을 공연했느냐? 바로 이 중고재판 소리를 포함해서 옛날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했던 조선 음악, 조선 예술들을 펼쳤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제강점기라고 해서 느닷없이 어떤 서양풍의 문화가 들어왔다든지 또는 일본의 문화가 막 들어와서 흥행을 못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리 조선의 잔재가 뿌리가 강했기 때문에 지역이든 중앙이든 한양이든 어디든 사람들의 관심은 늘 접했던 그런 음악들을 즐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카데미 극장 거기 그 옛날에 금강관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송만갑, 정정열, 아까 이동백, 김창룡 이런 분들이 항상 뽑혀서 왔대요. 그래가지고 남겨진 자료를 보니까 그런 오명창, 근데 오명창 이런 대스타들을 계속 영입을 해가지고 공연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있는 동시대인들은 최고의 스타들이 온다니까 막 쫓아가는 거죠. 가장 그 당시에까지 영향을 떨치고 재밌게 연행됐던 판소리 종목이 단연히 인기가 많았던가 봅니다. 제가 중고제와 관련돼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최초의 여류명창의 이야기입니다. 판소리는 생긴 지가 몇 년 됐을까요? 지금으로부터. 판소리는 근 300년 정도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00년 이상은 안 됐어요. 300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2, 300년 사이로 생겨난 것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판소리가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여류명창들이 함께 불렀던 게 아니고요. 그때는 남자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게 이제 신분 사회이고 그리고 봉건 사회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남들 앞에서 뭔가 나서서 한다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었죠. 그러다가 흥성대원군 시절에 고창에 있는 고창의 아전인 동리 신재효라고 하는 그 아전이 진채선이라고 하는 여류명창을 가리켜서 키워요. 자기 애인이기도 했어. 그러면서 소리를 열심히 가리켜가지고 흥성대원군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겠지. 이렇게 선대니라고. 그래가지고 대원군이 소리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진채선이를 남장을 시켜가지고 올려보내요. 그리고 운영궁에 딱 가니까 고창에서 좋은 소리꾼이 왔다니까 한번 들어보자. 그거 이제 젊은 총각 같은 놈이 수염도 안 났고 와가지고 가쓰고 와서 뭐 시었자고 저쩌고 하니까 오 목소리가 매력적이야. 아우 그 참 모심애도 아닌데 기집애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저렇게 청하고 멋지고 야 매력적인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이가 아무리 술을 많이 잡숴도 이게 친미안이 있는 분인데 왜 눈치를 안 챘겠어요? 그래서 여종들한테 몸 수색을 시킵니다. 끝나고 나서 진채선이는 달달달달 떨었어요. 야 들켰다. 이거 상전을 속였으니 죽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복을 하고 꿇고 앉아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용서를 빕니다. 대원군이 거기에 어떻게 했겠어? 대원군은 여자이니까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리의 그 재주가 너무 뛰어나고 훌륭하기 때문에 껄껄껄 웃으면서 그래 해라 혀 그랬답니다. 그 이후로 진채선이 이제 유명세를 타죠. 그래서 흥성대원군 집에서 한 3년을 머물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귀족들, 당대 사대부들 그리고 무관 출신들의 별감들 이런 사람들이 연예인들 관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별감이라는 게 이런 분들이 야 진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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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예요. 대원군 내 진채선 진채선 한 번만 봤으면 한 번만 들어봤으면 그렇게 해서 진채선은 유명세를 타게 됐고 그리고 불려가는 데마다 특색 있게 소리를 해가지고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래했으면 길면 한 6개월이면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3년이 되도록 안 와. 그러니까 신재효가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남아 있어 지금도. 근데 그걸 은유와 비유를 섞어서 어, 가사체로 써가지고 제목이 도리화가입니다. 도리화가. 도리화가 뭐예요? 도리화. 도리화. 복숭아꽃 백꽃이잖아요. 오약꽃. 그죠? 복숭아꽃 오약꽃이 이렇게 3년간 피었다 졌다 피었다 졌다 또 이렇게 천이밖에 폈는데 너는 왜 안 오냐? 그런 것이죠. 새들도 둥지를 타자 올 때가 있고 볼나비도 꽃이 피면 다시 올 때가 있는데 너는 왜 안 오냐? 이걸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장문에 시를 썼어요. 근데 그 시가 판소리 사설식으로 썼어. 이분이 작시의 능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 도리화가라는 걸 써서 보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걸 받고서 감동을 해서 보냈는지 어쨌든 진채선은
그 이후로 종적을 알 수 없게 되었어요. 흥성대원군 휘하에서 문영궁에서 3년 정도 머물렀다는 기록은 있는데 그 이후는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독리신제요 그러면 판소리 5바탕을 처음으로 가사를 적어놓은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창 가면 고창의 인구가 한 3만 5천, 3만 7천, 4만쯤밖에 안 돼요. 고창 참 작죠. 그냥 농촌이야. 그런데 거기 가면 우리처럼 고창 읍성이 아주 예뻐요. 읍성이 있고 그 읍성 바로 앞에 독리신제효를 기념해서 그 신제효 선생의 호를 딴 독리국악당도 있고요. 큰 대극장이 국악 전용극장이 있고 그리고 판소리 박물관도 최근에 문을 크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에 공원을 크게 조성해서 판소리 공원을 개장을 했어요. 그리고 판소리 5바탕을 가사로 정립을 했다라는 그런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독리대상이라고 하는 큰 상을 또 1년에 한 번씩 수여하는데 그거는 판소리 실기인들한테 특히 이제 문화재급의 원로들한테 그간의 공로를 인정해서 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창 그러면 군세도 작고 인구도 적고 뭐 별거 그 남은 게 별로 없거든. 근데 그렇게 멋지게 기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참 뭔가 우리가 문화나 예술을 그냥 즐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효시 있게 그걸 뭔가 이렇게 조형도 해놓고 기록을 남기고 그걸 좀 더 멋지게 만들어서 후대한테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물려주는 것도 큰 보람 있는 작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채선 이후에 배설향 이런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구한말인데요. 구한말 이후로 일제강점기에 아까 5명창들 5명창에 속하진 않지만 여류명창으로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여류 대스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김해 출신의 김록주라고 하는 명창이 있어요. 김해 김록주는 매우 뛰어난 판소리꾼이었어요. 그분의 음반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어보면 목소리가 남자 소리 같이 진국명산 만장봉이요 이렇게 아주 진중하게 소리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가장 뛰어난 스타로 꼽혔어요. 누구와 함께? 이화중선이라고 하는 명창과 함께. 추월은 만정하여 산호 주렴 빛쳐들째 이렇게 처연하게 부르는 신봉사 심청가 중에 한 대목 추월만정인데 이거를 잘 불러가지고 일약 스타가 된 이화중선이라고 하는 남원 출신의 여류 명창이 있는데 그분이 일제강점기에 최고의 스타였거든요. 이분과 쌍벽을 이루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김해 김록주는 아주 파워풀하고 목소리가 굳센 씩씩한 그런 어조의 노래로 둘이 쌍벽을 이뤘어요. 그래도 라이벌이었어요. 근데 이화중선은 이 일본의 징용 간 사람들 한국인 진용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일본 놈들이 이 위로 방문 공연단을 꾸려가지고 갈 때 같이 갔어요. 가서 공연을 그렇게 했답니다. 들리는 그 내려오는 말로는 탄광에서 이렇게 탄 캐거나 했던 그 우리 동포들이 눈만 하얗게 깜빡깜빡하면서 나오더랴 점심시간에. 그래갖고 이렇게 딱 모여 있는데 거기서 조선 음악이 나오니까 한 마디 딱 내는데 눈물을 잘잘잘잘 다 흘리더래요. 그래 거기 그 공연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끝까지 노래를 다 마감을 못할 정도로 본인들도 펑펑 울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오다가 현해탄을 건너다가 이화중선은 배가 전복되는 바람에 죽어요. 그래서 요절합니다. 근데 이 김매 김록주는 바로 이 공산성과 인연이 깊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김갑순이라고 하는 대부호가 소리 좋아한다겠죠? 판소리를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황호통 같은 명창을 막 후원했는데 김록주를 데리고 와서 김록주가 28세쯤 됐을 때 이 성안마을에다가 딱 집을 지어주고 앉게 했어요. 여기 성안마을 이렇게 여기 내려가면 바로 성안마을이잖아요. 가면은 이렇게 내려가서 개활지 이렇게 크게 생겨서 쪽 공북로로 가기 직전에
왼쪽에 그 은행나무와 대나무밭 사이에 집터 하나가 이렇게 있어. 거기가 바로 김록주가 살았던 집터라고 지금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김록주가 그렇게 성안마을에서 기거할 정도로 이 중고체 판소리뿐만 아니라 공주는 예전에 구한말 또 일제강점기 이 근대 시기를 거치면서 판소리가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현상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에, 우리 충청도 음악이 중고차만 있냐?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충청도 음악이 음악인들이 다양한 장르들을 섭렵을 하고 그리고 영향을 떠쳤습니다. 예를 들면 왕가의 전통으로 본다면 세종 때 오면 1400년대인데요. 1400년대 세종이 집권을 딱 하고 나서 종묘에 가가지고 자기 조상들 제사를 지냈거든. 그리고 나서 딱 돌아왔는데 뭔가 석연치 않아. 다음 날 조회를 하는데 국무회의인 거죠. 장차관급의 국무회의를 딱 조회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회 끝에 내가 어제 종묘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와서 보니까 우리 선조들은 살아서는 향악을 즐기는데 돌아가셔서는 왜 당악을 즐기냐? 왜 당악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냐? 그거 좀 이상하지 않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즉 향악은 조선의 음악이고 당악은 당나라 때 음악, 당송시대의 음악이에요. 그런 왕가의 의례나 왕가에서 행해지는 모든 절차들도 예법들도 옛날 당송시대에 있었던 것을 따와서 했던 거죠. 세종대왕께서는 정말로 그 주체성이 좀 투철했던 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뭐지? 이런 생각을 그렇게 대신들한테 물으니까 대신들이 대부분이 다 묵묵부답이에요. 아무 말이 없어. 근데 그 중에 난계 박연이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 주상의 말씀이 가한 줄 아래오. 그래서 조회를 끝내고 나서 박연을 따로 불러라 그랬어. 박연이 딱 와서 내가 말 잘못했나 해서 눈치 보고 가만히 있으니까 세종이 그대가 아까 내가 얘기한 음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알아듣는 것 같다. 네가 앞으로 우리 왕가의 모든 음악, 의례에 관련된 모든 음악들을 새롭게 조선에 맞도록 고쳐서 만들어 정립시켜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박연이 두말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시행을 해요. 박연은 정치가 재상이었어요. 음악가가 아니라. 그런데 이 박연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딩동댕. 아, 공부 다 해갖고 왔네. 명동 아니고 영동이죠. 충청북도 영동. 응? 그저 영동 포도로 유명한. 근데 또 한 가지 유행하고 이렇게 멀리 떨치는 유행세 중에 하나가 영동은 포도뿐만 아니라 난계 국악제, 난계 국악원 굉장히 강하죠. 영동도 조그마한 동네잖아요. 산골짜기에 누가 찾아갈까 봐 그냥 쏙 들어가 있어. 근데 거기에 난계 박연 선생을 주제로 박연 선생을 기념하여 국악제를 전국 단위로 굉장히 크게 합니다. 대회도 크게 하고 축제를 크게 해요. 박연 선생에 대해서 또 우리 전통 예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구장이 되었어요. 난계 박연이 그래서 만든 음악이 종묘제례악, 수제천, 여민락, 보태평, 정대업 이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혹시 배우셨나 모르겠지만 한국 음악의 갈래 중에 궁중음악, 궁정음악에 해당하는 건 그때 다 뜯어 고쳐서 새로 만들었어요. 대단한 작업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게 세종대왕도 절대음감의 소유자였다고 그래요. 박연도 절대음감이었고 그래서 둘이 우리에 맞는 우리 조선 사람들에 맞는 기본음을 만들어야 된다. 기본음. 도 하면 도 이것이 더도 이거 도도 있고 도도 있고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조선 사람한테 맞는 도 기본음은 뭐냐? 이걸 찾기 위해서 고서들을 다 연구합니다. 편종 편경이라는 게 있죠. 종묘제략 같은 거 보면 뒤에서 이렇게 땅땅 때리는 거 있죠. 아 걸어놓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악기인데 그게 기본음들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걸로 다 음정을 맞추는 건데 편종은 구리를 녹여가지고 만드니까 그건 뭐냐 녹이면 만드는데 편경은 돌, 옥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옥돌 중에서도 음색이 맑게 청아하게 잘 나오면서 때려도 안 깨지는 단단한 옥이 있어요. 청옥이. 근데 그게 조선에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국 팔도에 영을 내립니다. 그 옥을 구하라고. 그래서 드디어 발견을 해서 몇 년에 걸쳐서 발견해서 그 기본음을 찾게 되고 그걸 만들어내요. 그럼으로써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종묘제략이나 뭐 수제천이나 이런 그 음악들 있잖아요. 그 음악들은
그 세종 때 만들어진 그 음악의 그 기본음에 준거해서 작곡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충청도, 충청 북도건 남도건 다 우리가 충청도 번역을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왕가의 전통, 왕가의 음악을 전통적으로 잘 만들어낸 그 장본인도 충북 영동 출신의 난계 박연이라는 것도 공교로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아주 공교로운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지금 중구재 판소리뿐만 아니라 판소리가 맨 처음 시작된 곳이 어딜까요? 판소리가 맨 처음 어디서 시작됐을까? 누구에 의해서? 예, 판소리의 유래나 역사 그리고 판소리의 명창들에 대해 옛날 명창들에 대해서 써놓은 역사책이 있는데요. 이론책이 있는데 그거는 1940년도에 조선일보사에서 출판된 조선 창극사라는 책입니다. 그 정노식이라고 하는 김제 출신의 엘리트 지식인이 쓴 건데요. 그 정노식 씨가 1930년대에 전국을 탐문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원로 명창들한테 다 채집을 해가지고 소리의 역사와 유래 그리고 발달 과정 그리고 여러 명창들에 대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나름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의거하면 이런 조가 나오거든요. 판소리의 최초의 시조 이런 항목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이 창극조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땐 창극조라고 불렀어요. 판소리를. 창극조는 판소리 창극조의 최초의 광대 효시는 하한담과 결성 최선달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고래로 명창들이 항상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이고 증언을 해줘서 내가 썼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하한담은 목천 사람입니다. 지금 병천 순대 나는 동네, 병천 순대 동네 목천 사람이고 그리고 결성 최선달은 앞에 결성은 결성 사람이야. 결성이 홍성이죠, 그죠? 예, 홍주 결성의 홍성이죠 지금. 그 홍성의 결성이 지금은 면단이 조그마한 마을인데 옛날에는 홍주와 결성처럼 홍성 지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물길이 바닷물길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물산이 집결되는 그런 도시의 형태를 띠었어요. 결성의 최선달 최예운이라고 실명이 밝혀졌는데요. 그분이 하한담과 함께 목천의 하한담과 함께 판소리의 최초의 시조 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많은 실기는 그럴 수 있어요. 많은 학자들조차도 판소리는 호남에서 기원됐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정노식의 책에 써 있는 그러면 최초의 명창이 하한담과 결성 최선달인데 이건 뭐요? 그러면 그들은 말을 삼가해요. 외면해요. 그건 그런가 보지 뭐. 그런데 판소리는 호남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노래 스타일이 호남의 육자배기 토리, 육자배기식의 음악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정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쟁 후에 1950년대 이후에 서울대학교에 있었던 전모모 하는 그 교수님을 비롯해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언급을 해놓은 이후로 계속 그걸 복사 확대 하는 바람에 지금 정설처럼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나 근래에 최선달, 결성 최선달이 전설 속의 인물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간주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학계에 한 3, 4년 전에 보고가 됐어요. 정식으로. 그 후손들이 1996년도에 참 그 혈육이라는 건 무시 못합니다. 1996년도에 전설처럼만 전해졌던 그 딱 한 줄 결성 최선달이다. 이것에 착목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그 최선달의 8대 후손이었던 최재설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최재설은 누구냐? 공무원이었어요. 그 공무원이 돌고 오다가 결성 면장으로 왔어. 1999년 96년도에 결성 면장으로 와가지고 평소에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진짜인가? 그래서 문중에 시제를 지낼 때 회의를 할 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문중에 이런 얘기 있다고 역사책에 써 있다는데 혹시 우리 선조가 맞나 한번 좀 찾아봅시다. 네, 찾기가 아주 쉬웠나 봐요. 왜냐하면 지금도 가보면 결성면에 면소재지에 성남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중리라고 하는 큰 마을이라고 있는데 100여 호가 되는 데가 해주 최씨 집성촌이야. 지금도 최씨들이 많이 살아. 이분들이 예전 같으면 1980년대까지만 해도 집안에 소리하는 사람이 있어? 집안에 광대가 있어? 그럼
뭔 소리야? 없어. 우린 농사만 졌어. 우리는 글만 읽었어. 그랬답니다. 근데 이제 당사자인 최재설 그 면장이 그 집안 후손이랴, 해주채 씨.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 동네에 와가지고 면장으로 딱 와가지고 시제 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문중 어른들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좀 찾아봐요. 그러니까 그 중에 면장 정도가 와서 관장이잖아요. 어쨌든 그게 중요하다고 찾아보러 가니까 찾아봤는가 봐. 근데 재밌게도 그 면소재지에서 불과 1km도 안 떨어진 곳에 그분의 묘소가 발견이 됐어요. 묘소는 어떻게 발견이 돼? 비석에 딱 써 있어. 기록에 남아 있듯이 가선대부 최공지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묘비의 뒷면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유래가 써 있는 거야. 영조 시절에 소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임금으로부터 가선대부라고 하는 품계를 제수받았다. 예, 그 집안은 알고 보니까 족보에 보니까 무관 집안이야. 그 최선달, 그 최초의 명장 최선달의 위로 한 20대 되는 선조가 그때는 홍주와 결성 이렇게 있을 때 홍주는 홍주 목이 있었고 결성현이 있었는데 결성현의 현감으로 부임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해주채 씨가 눌러 앉았대요. 세가를 이루고 그랬는데 그 후손이 최선달인 거야. 근데 그 후손인 최재설이란 면장이 와서 이제 조상들을 캐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것이 야, 그 전설이 아니요. 실제 계셨었네. 그리고서 이제 그 직접 직계 직손들한테 한 70, 80 먹은 어른들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아, 우리는 그런 거 몰라 이랬는데 집안에 면장님이 아, 우리 친척인데 와가지고 진짜 어떻게 된겨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래 맞아.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었어 어른들한테 저 들판에 서가지고 그분이 목이 좋아가지고 하루 상사 디여 하고 모내기 할 때 이렇게 부르는 노래를 들판에서도 이제 흥얼거리듯 불었나 봐요. 근데 그때 마침 최선달이 그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일이 되려니까 한양에서 오던 관리가 현감을 모시고 그 들판에 이렇게 순시를 하러 지나가다가 저기서 어떤 놈이 서가지고 와씨 어쩌고 그러니까 아 멋있거든. 그래서 쫓아와가지고 너 그 당신 말이야 그 소리를 어디서 배워서 어떻게 하는 거냐. 참 목소리가 좋으니까 나중에 두고 보자. 그래서 이분이 올라가서 영조대왕한테 보고를 했답니다. 참 결성에 묘한 놈이 하나 생겼는데 참 목소리가 뒤집어집니다. 한번 대다가 한번 놀아보시죠. 그러니까 그래 볼까? 그래서 불러 올려서 거기서 노래를 하니까 너무 멋진 거야. 그래서 이분이 명창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대단한 분이시죠. 그분이 장수도 했거니와 당대에 영조 정조를 거치면서 정조 5년에 들어갔거든요. 영조 정조 때 아주 대단한 명창으로 명성을 날렸다고 합니다. 예, 그런 분이 판소리를 처음 개창을 한 분이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 하한담과 함께 하한담은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 이름만 밝혀졌죠. 그 목천 사람이란 거. 그것만 밝혀졌는데 그런 단서만 보더라도 판소리가 처음 생긴 것은 충청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실증적인 서지 자료로서 그 증거를 대 그러면 이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능가하는 더 오래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계에서는 이 아까 최재설 면장이 밝혀낸 것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학자들이 가서 현장 조사를 했고 한 4, 5년 전부터 학계에 보고가 됨으로써 지금 이제 조금씩 이슈가 되고 있어요. 아, 전라도가 아닌 게벼? 충청도에서 생겼나 진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충청도 지역의 중구제뿐만 아니라 음악문화유산 또 여러 가지 예술에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충청인들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용가는 뒤는 구름 가고 범이 가는 뒤는 바람이 가니 금일 송군 임 가신 곳 백년소처 나도 가지 라고 얼씨구
지금 부른 것이 이제 대표적인 서편제류의 노래입니다. 서편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죠? 서편제는 즐거워요? 예, 서편제 그럼 영화로도 우리가 30년 전에 봤잖아요. 막 한을 자아내려면 뭐 눈까지 멀게 해야 되고. 그래서 슬픔과 한 그 비절한 비통한 마음을 자아내는 것을 어떤 큰 미학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이 판소리의 후대의 양상입니다. 같은 소리라도 아까 서편제 얘기를 했는데 좀 감성적이고 나도 가지 그래야 좋지. 나도 가지 이러면 뭐 가기는 뭘 가 뻣뻣해 갖고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렇다면 진짜 아까 서편제는 그렇게 슬픔을 자아내고 감성적인 그런 어법을 썼다면 동편제는 뭐냐? 동편제는 씩씩하고 그리고 굵직굵직한 그런 음악의 대강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같은 노래라도 고고 천변 이은홍 부상은 없겠다 양곡 자진한 게 월봉으로 돌고 돌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소리를 박력 있게 하면서 뒤를 무겁게 딱딱 끊어놔. 망치 쇠망치로 내리치듯이 쇠또막을 쇠망치로 내리치듯이 그렇게 끝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고고 천변 일륜홍 이렇게 딱딱 끊어내. 그렇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갖고 있어요. 그럼 동편제는 어느 지역에서 아까 생겼다고 했지? 그렇지 경상도 쪽이 가까워. 아까 이제 저기 금강줄기에서 우리 중고제가 발현됐다고 했잖아요. 금강 강경에 젓갈시장 있잖아요. 거기 젓갈시장 끝난 쪽에 옥녀봉이라고 조그마한 언덕이 있어. 거기에 김성옥이라는 사람이 살았거든요. 1700년대 후반, 1800년대 초반까지 살았어. 거기 살면서 그분이 만들어낸 소리가 김정근, 김창룡, 이동백으로 이어져 중고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김성옥이 처남이 누구냐? 송흥록이라는 사람인데 송흥록은 웅포 사람이 웅포는 강경포구에서 한 지금 차로는 한 15분, 뱃길로도 옛날에 풍선배 띄우면 한 15분, 20분 걸렸대요. 거기 금강하구죠. 예, 그 지금은 익산시 함여읍이요. 거기가 함여읍 웅포인데 거기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천안매부지간이요. 웅포의 송흥록과 강경의 김성옥이 천안매부지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아마도 세습적으로 음악을 해왔던 집안인 것 같아요. 그랬다가 김성옥이 30대 요절을 하거든. 중고제 만들어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송흥록은 어쩐 일인지 남원 운봉으로 이사를 가. 우리 운봉 구룡폭포에서 송옥록이 소리를 연마를 해요. 그래서 세상을 깜짝 놀랄 소리를 만들어내. 3년 만에. 그래갖고 이분이 어디로 가냐면 전라도 땅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대구로 가요. 대구 가명으로. 예나 지금이나 이 가명이나 관청을 그 주변에서 모든 행사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대구 가명에 가가지고 감사도 앞에서 소리를 딱 했는데 깜짝 놀라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듣도 못하게 멋지게 소리를 하다니. 너 대단하다. 이런 것이죠. 그 스타 탄생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연회 장면에서 했으니까 연회장에는 기생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기생들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술만 따르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예술가들이니까 다 이게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잖아. 근데 다들 찬사를 해. 막 이야 송옥록 명창 대단하신 명창입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대단합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맹렬이라고 하는 기생 하나가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송옥록 씨가 매우 오만한 기운이 강했다고 써 있거든요. 오만한 기운이 강했다. 그래서 다 좋아해야 되는데 저렇게 가만히 앉아갖고 오돌오돌 떨고 집에 가고 싶은 생각만 하거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나는 죽도록 하는데 저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좌석이 딱 물리고 나서 맹렬이를 따로 불러요. 수기생한테 쟤 좀 잠깐만 보라고 하자고. 그러니까 수기생은 막 너무 좋은 거야. 막 그래서 응, 알았어 알았어. 딱 너 이름이 뭐냐? 맹렬이요. 그런 거. 너 다른 사람 다 좋아하는데 너 왜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표정도 변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냐? 그러니까 송명창이 노래는 참 잘하는데 앞으로 한 피를 서말은 더 쏟아야 제대로 천하 대명창이 되었어. 한마디 딱 하는데 그 말에 송록이 뒤도 안 돌아보고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걸어왔대요. 운봉으로. 그런 기록이 설화가 있어. 오기대장이고 오만한 기운이 강했던 송록은 내가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만큼 내가 잘 해보여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구룡폭포에서 소리를 또 밤낮으로 했대요. 근데 참 이 전설 같은 설화는 그분이 대단하니까 뒤에 더 많이 붙어가지고 과장됐겠지만 정말 재밌는 설화가 뭐냐면 송록이 소리할 때 한바탕이 끝나면 한바탕 소리가 보통 한 짧아야 3시간이거든. 길면 8시간씩 하고. 근데 한바탕 소리가 끝나면 콩 하나를 그 폭포 꼭대기에서 하나를 딱 떠내려 보냈대야. 매주콩을. 한 마리를 갖다 놓고 이 한 마리 다 없어질 때까지 내가 한다 하고. 그런 게 몇 년을 했지. 그렇게 하는데 부인이 점심때마다 밥을 해갖고 오는겨. 그래서 이 부인이 늘 밥을 이렇게 이고 오는데 날마다 물어보는 거야. 폭포 바깥에서 들어올 때 내 소리 들려? 들려? 들렸어? 그럼 안 들려. 오늘도 안 들려. 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그게 몇 년이 지났어. 송은옥이 얼마나 절치부심을 했겠어요. 그냥 죽겠지. 그런데 그 송은옥이 어느 날인가 이제 많이 익었겠지. 마누라한테 오늘 올 때 소리 들렸어? 그러니 들리대 그러더래요. 그래서 됐다. 이 정도면 내가 목을 얻었다 해서 그 길로 다시 대구 가면 또 갔습니다. 가가지고 내가 3년공을 마치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도가 크게 대연을 배설해가지고 또 모여서 있는 거예요. 송록이 가자마자 맹렬이가 어디 갔냐 이렇게 본 거야. 저기 딱 앉아있거든. 빨간 개 입고서. 그래가지고 들어봐라 하는 식으로 오기를 내서 막 소리를 했답니다. 끝나고 나니까 맹렬이가 근데 그 관장이 멋이 있었나 봐. 관장한테 가서 그랬대요. 나는 저 송명창 따라가고 싶으니까 윤허를 해달라. 용서를 해달라. 그래서 그 관기 기적에서 빼줬대요. 그럴 정도로 송록이 열심히 연마해가지고 만들어낸 소리가 이후에 그 소리가 쫙 퍼져요. 삼남일대. 그래서 그걸 동편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지리산에서 만들어진 소리가 동편제입니다. 그래서 지리산을 닮아서 그런지 우뚝우뚝하고 아주 씩씩한 그런 걸 위주로 하고 그리고 그 폭포에서 내 소리 들렸어 하고 얘기하듯이 성량이 크게 씩씩하게 지르는 것을 위주로 표현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아까 황호통 같은 경우도 이 계룡산에서 살았다고 했는데 그 숲고개에서 소리 빽 지르면 30리가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미학은 스피커 있어? 없어. 마이크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육성으로 질러가지고 멀리 질러내야 열심히 공부한 놈이구나. 목소리가 좋구나.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아까 최초의 명창 최선달도 들판에 서가지고 했는데 그걸 멀리서 듣고서 저 명창이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런 그 공연 환경적 조건이 지금과 달랐던 시대에는 목청이나 이 목의 목소리 자체에 갖고 있는 그 힘 이런 것들도 아름다움에 속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이전 시대에 있었던 아까 김성옥이 죽으면서까지 지켰던 판소리 중고제 이 충청도 지역의 중고제 이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제가 그 김성옥 그리고 김정근 이동백으로 이어진 소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적벽가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당당한 유연주는 신장한 칠척 오천이요 면여 관옥하고 자곡이 하여 수수 쓰리라. 느낌이 어때요? 예, 이 충청도 중고제인데 소리가 좀 유순하죠. 밋밋하지. 그렇게 뭐 강단 있게 안 들려. 이 판소리 중고제는 그 충청도의 그 평소의 말투, 어법과 닮았다 이렇게 평가들 합니다. 이 우리 충청도의 말투, 정서를 담고 있어서 유순하고 밋밋하고 다소 맹숭맹숭한데 이런 소리가 아마도 양반들이나 그 사대부들한테는 더 즐기기에 편했던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 이런 정서가 기본적으로 음악이나 예술에 끼치는 영향
있었다. 그것이 뭔가 점잖고 체면을 지켜야 되고 좀 명분 있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중고체 반소리는 이동백이나 김창룡으로 이어졌던 그 일제 강점기의 음악들을 들어보고 또 제가 우리 정광수 선생님을 통해서 이동백 선생님의 소리 적벽가를 배웠는데 그 소리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다섯 바탕을 다 배웠거든요. 동편제류도 배우고 서편제류도 배우고 지금은 쟤 관계없이 다 배워요. 그냥 뭐 좋은 선생님 거 있으면 내가 마음에 들면 다 가서 배우는 건데 저도 처음에 남원에 가가지고 동편제를 배웠단 말이죠. 그랬더니 막 소리가 막 진짜 막 전투하는 것 같아. 씩씩해. 물론 슬픈데 뭐 슬프게 하죠. 그런데 그 중고체 판소리가 남아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가서 배우기 시작했더니 그때가 서른이 훨씬 넘었을 때니까 소리에 조금 그래도 익숙했던 때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립단체에서 있었을 때니까 소리가 다 비교가 되는 때인데 갔더니 그 정광수 선생님이 90세야. 그런데 뭐 호호 백발인데 기세가 등등하시고 정신이 말짱하시고 후학들 양성하고 있어요 그때도. 그래서 제가 가서 선생님 저 선생님이 배웠다는 그 이동백 그 중고체 적벽가 좀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시는 말씀이 그 철진한 소리라 못 풀어먹습니다. 그거 배우지 마시고 저는 그 동편제 수군가 문화재니까 동편제 수군가를 배우시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저 이동백한테 배웠다는 중고체 배우려고 왔습니다. 아 그거 아니라는 거야. 그래 한 네 번째인가 찾아갔을 때 나도 오기가 있거든. 우리가 말은 점잖게 해도 가서 꼭 배우겠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 왜 굳이 꼭 이걸 배우려고 하느냐. 이거는 지금 배워봤자 쓸데가 없다. 유행 끝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실기인들끼리는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그랬죠. 60갑자 차이 나더라고 저. 아이고 선생님이 올해 90이시라는데 이대로 계시다가 오늘 가실지 내일 가실지 모르는데 아니 내일 가시면 제가 그거 못 배워가지고 끊길 거 아니에요. 제가 충청도 놈이라 충청도 옛날 소리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컬컬컬 웃으시고 그때 비로소 가르쳐주기 시작했거든요. 처음 배우는데 너무 어려워. 왜 어렵냐면 지나치게 구조가 단조로워. 그리고 밋밋하고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어렵더라고. 이 어렵다는 거 이해하시죠? 단순한 게 어려운 거야. 그리고 그 단순한 거에서는 무얼로 승부를 내? 아주 꼭꼭 다져 넣어야요. 오랜 공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 어른들은 수십 년간 평생 해왔으니까 아무렇게나 우리 그런 말 있어 실기인들 하면 그냥 뱉었다 하면 소리가 돼버려. 뱉었다 하면 소리가 되는데 초심자나 중간 배우는 놈들은 뱉으면 잘못 뱉으면 소리는 캥이나 뭐 들어줄 수가 없지. 그런 형국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래도 이를 악물고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정말 우리 선생님 예언대로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풀어먹을 길이 없대. 이걸 갖고. 그런데 다행히 이 충청도 곳곳에서 공주를 포함해서 곳곳에서 중고제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씩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서 해보니까 또 많이 응원을 해주세요. 호응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길을 계속 걷게 되었습니다. 제가 국립창단 딱 들어가니까 선배들이 그러는 거야. 그 40명의 안숙선 명창이 제일 고참이었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막내로 들어가니까 선배들이 고향이 어디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인데요. 그런 게. 충청도가 뭔 소리던데? 이 말 한마디요. 막 너무 마음이 무참해지더라고. 막 참 기분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더욱더 저는 이 중고체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부르짖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열심히 소리를 연마해서 세상에 좋은 소리를 빛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소리의 생태계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 생태계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소리만 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도 힘을 내서 우리 충청도의 옛 어법이 담긴 우리의 미감이 담기고 정서가 담겨 있었던 중구제 소리를 열심히 불러가지고 세상에 저런 소리도 있어. 저렇게 하니까 저런 맛이 나는구나. 저런 느낌이 있구나. 이렇게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리꾼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어 청춘 좋은 그때 엊그제인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 늙었구나. 검던 머리 휘어지고 곱든 형용 변하여 우주곽에 그릇되니 웬소야 웬
수가 따로 없고 백발이 왼수로구나. 이놈의 백발을 어찌 막아볼꼬. 한 손에는 몽치 들고 또 한 손엔 절대 들어 밀고 채고 아무리 격투를 하여도 무장세월을 어쩌겠나. 한단몽이 아닐런가. 어느새 이런가. 안으로 들어가면 아내조차 상관없고 사사이 무용지인. 밖으로 나가면 아이들께 학장길 날 보는 소년마다 무슨 일이 촉급한지 잠시 듣고는 시련다. 만권서책과 가지고 하느님 절에 등장을 가자. 무슨 연유로 등장을 갈고. 늙은 분들은 시죽지 말고 젊은 사람은 너무 늙지 말고 세상에 악하고 몹쓸 인간 대신 좀 늙히면 어떠냐고. 그 말 전하러 등장을 가자. 세워라 있거라 발도후걸들이 다 늙는 거나. 세워라 가지 마라 만갓 부귀한 동포들 헌맹이 모두 다 늙는 거나. 노류장화를 부여잡고 정풍병원에 놀고 거드렁거리고 놀아본다. 번님 내달. 번님 하나밖에 없네. 아이, 왔으면 노소동락으로 처음 봤어도 다 버시지. 아, 왜 그렇게 서있나 몰라. 대답이나 크게 하지. 번님 내달. 허망한 일이 여기 있지. 누구나 타이를 깨우치고 놀 거나 아니 놀고 무엇 털이 기운 좋고 힘이 있을 적에 요만큼 저만큼 거드렁거리고 놀아. 감사합니다.